안녕하세요. 인천 신용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박대훈입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접경 프로젝트 선을 넘어서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접경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으로 서로 맞닿은 경계를 말합니다. 저는 접경에 정치와 경제, 문화, 세대와 성별 등의 차이로 구분되는 경계라는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 봤습니다. 그럼 경계란 무엇일까요? 나와 타자 사이에 놓인 선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허용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선 또는 나의 힘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뜻하기도 하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나눔과 연대를 통한 경계, 즉 선을 넘어서 공간을 만든 인천 신용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고 학생들이 펼친 학교와 마을을 향한 유쾌한 상상을 들어보시죠. 선을 넘어본 적이 있나요? 자연 상태에는 선이 없습니다. 인간은 무리를 이루고 사회를 만들면서 선을 긋기 시작했고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벽을 세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 앞에 어떤 선이 그어져 있고 벽이 들어서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넘는다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인류 사회는 벽을 깨고 선을 넘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들은 참 정권을 위해 싸웠으며 자각하고 조직하면서 학습하고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시민이란 이름으로 부릅니다. 지금은 누구나 모두가 시민인 세상입니다. 필요한 것은 선을 넘고 벽을 깨려는 자각과 행동을 위한 조직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왜 마을로 가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마을은 생활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학교는 마을에서 교육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며 존재감을 드러내왔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강조되면서 학교는 교문을 닫고 외부와 차단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이 넘치는 지역의 섬으로 전락했습니다. 섬에서 무사히 탈출한 학생은 경쟁을 이긴 성공 사례가 되었죠. 마을은 학생들의 삶의 공간이고 학교는 학생들이 삶을 배우는 삶의 공간입니다. 신용고 학생들은 이 둘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학교 담장을 넘어 마을로 들어가 공감하고 이해하며 나눔과 연대를 실천함으로써 삶과 삶을 일치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접경 프로젝트 선을 넘어서 공간으로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나 사업이 처음부터 잘 됐거나 가능했을 리는 없지요. 시작은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신용고 학생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그해 6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마을의 8, 90세 노인들을 학교로 초청해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열기로 했습니다. 여름에는 마을의 어르신과 함께 했으니 가을에는 아동과 보호자들을 초청해보자. 신용고 학생들은 마을의 아동을 대상으로 모두가 나누는 더 나은 미래라는 모나미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여름 내내 직접 글을 쓰고 사파를 그려넣은 동화책을 만든 후 가을에 북콘서트와 과학실험 부스를 열었지요. 스스로 정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눔을 펼친 이 일은 중앙일관지와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됐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지만 칭찬보다 더 큰 힘은 내면에서 일어난 자발성이죠. 2019년 그렇게 신용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접경 프로젝트의 씨앗이 뿌려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할 수 있다. 간디가 한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해 의견을 나눠봅시다. 간디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마을자치, 스와라지로 작동하는 공화국 수준의 마을을 꿈꿨죠. 만약 정말로 그런 마을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도 노인까지 모두 동료 시민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마을이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을은 어떤가요? 지역과 마을은 어떻게 다른지 말해봅시다. 마을은 정서적이며 관계적이고 연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은 행정적 성격이 짙은 데 비해 사람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마을 만한 게 없죠. 정서, 관계, 연대가 이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어쩌면 아프리카도 나의 마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봅시다. 마을 공동체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떤 곳일까요? 살기 좋은 마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을의 좋은 점,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를 잡아서 마실을 나가듯 마을로 나가서 찬찬히 살펴보세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자, 마을에서 문제점을 찾았나요? 찾아낸 문제점은 어떤 불편을 주고 있었나요?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만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을 때 나의 활동을 지지할 사람,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실천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질문은 성찰을 낳고 성찰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빛이 납니다. 신혼고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손을 잡을까요? 학생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을 사람과 우리가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나서 뭘 할까요?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서로 가르침과 배움을 나눔으로써 사회문화적 공동체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봤으면 해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인류는 역사적으로 시민성을 가진 사람 위에 발전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모두가 시민이잖아요. 시민은 자격증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요. 이런 시민들이 나눔과 연대를 펼치면 우리 사회는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더 이상 차별받지 않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던져졌던 그 수많은 질문들은 어느 하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그 질문들이 쌓여서 이제 성찰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영역을 마을로 확장함으로써 자율성, 연대성, 공공성을 바탕으로 권리형 나눔을 실천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성찰 나눔에서는 권리형 나눔의 실천 방법으로 제시된 접경 프로젝트 선을 넘어서 공간으로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권력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린 애들에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지어준다오. 저번 녀석 때는 S 차례였으니까 스위블, 다음은 T니까 이 녀석은 트위스트라고 지어줬어. 이 다음에 보육원에 버려질 놈은 언윈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빌킨스요. 예,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름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름을 가짐으로써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신혼고 학생자치회의 이름은 해솔이고 해와 소나무를 결합한 것으로 영원히 푸르게 빛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해솔이라고 내세우기를 주저하지 않지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의 저자 짐 콜린스와 제이 포라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자사의 핵심 가치를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출신, 환경, 종교 등 사회적 기반이 다른 개인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고 접경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와 방향은 나눔과 연대입니다. 이제 가치와 방향까지 결정했으면 슬로건을 정할 차례입니다. Just do it. 이 광고 기억하시죠? 슬로건은 브랜드나 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빠르게 전달하며 내부 구성원들에게도 요구와 행동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데 필요합니다. 조직에 대한 감정적 몰입을 유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팀워크를 강화함으로써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신용고 접경 프로젝트의 슬로건은 선을 넘어서 공간으로입니다. 이 슬로건대로라면 신용고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스스로 선을 넘어야 하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사례도로 따라 했는데 잘 안 된 적이 있으신가요? 왜 잘 안 됐을까요? 이유를 생각해보고 대안을 찾아봅시다. 우리는 수많은 연수와 배움을 통해 사례를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그것은 사례 발표자와 나의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하려다가 차이를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와 연대이며 이 과정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실천은 구성원을 쉽게 지치게 하죠. 이때 서로를 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는 없어. 실험이야.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무엇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말해봅시다. 디자인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디자인의 목적은 사람의 욕구와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디자인에는 담고자 하는 기본 생각, 즉 콘셉트가 필요한데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시대와 공명할 수 있게 개념화하는 것이 콘셉트입니다. 콘셉트는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디자인으로 재현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좋은 프로젝트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아이의 호기심으로, 노인의 통찰로, 엄마의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인간을,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접경 프로젝트 디자인 기초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을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고 이 가운데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서로 가르침과 배움을 나눔으로써 학생이 마을에서 시민으로 성장하는 이야기, 즉 콘셉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접경 프로젝트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3단계의 과정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을의 아동과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북콘서트와 과학재능 기부를 실천하는 모두가 나누는 더 나은 미래. 둘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인터뷰와 참여형 주도 제작, 마을 그리기, 사회적 기업 연계와 나비효과 프로젝트로 구성된 끌림과 어울림 프로젝트. 셋째,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휴먼북 콘서트, 마을 인문학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접경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삶의 공간인 마을과 연계하여 선배 시민과 후배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문화적 공동체인 마을을 상상하고 만들어보자는 자선적 나눔으로 시작했습니다. 상상 나눔에서는 접경 프로젝트가 자선적 나눔에서 권력 나눔의 실천으로 어떻게 나아갔는지 알아보고 많은 학생과 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마을을 상상하고 있으신가요? 신용고 학생들이 만든 휴먼북 마을과 사람 프롤로그입니다. 읽어보시고 생각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신혼고 학생들은 학생들이 기자가 되어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마을의 경계를 허무는 휴먼북 마을과 사람을 해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휴먼북이란 사람책을 말하는데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이나 철학을 독자에게 이야기로 들려주고 대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을과 사람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터뷰했던 마을 사람이 다시 학교로 와 학생과 마을 주민을 상대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인문학 휴먼북 콘서트로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신혼고의 접경 프로젝트에서는 마을에서 가정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영화 공간의 대표, 마을의 버스 정장을 그려 아카이빙 활동을 하는 마을 그림작가, 로컬 활동을 하는 청년 활동가, 할머니가 된 지금도 현장에서 노동과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늙을 노자, 노동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이 선배 시민으로 다가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삶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2021년에는 163쪽의 휴먼북 마을과 사람을 500부를 출판했습니다. 이를 마을 아동과 주민에게 배포했고 전국의 교육기관에 PDF 파일로 공유했지요. 이를 통해 신혼고 학생들은 마을에서 나눔과 연대라는 가치를 지향하면서 선을 넘어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학교와 마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2020년 신혼고 학생들은 인터뷰를 하던 중 폐휴지 수고 노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와줄 방법을 찾기로 했는데 모금을 해서 전달하는 자선적 나눔보다는 사회적 연대를 통한 권력 나눔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폐휴지 수고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은 폐휴지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쳐주는 가격과 바로 무거운 손수레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끌림을 찾아냈고 긴 편지를 보내 연대 의사를 전달했죠. 그런데 그때까지 고등학생이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경우가 없었던 끌림의 운영진들은 고민 끝에 신혼고 학생들의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2020년부터 끌림 나비효과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끌림 사업은 폐휴지 수고 노인에게 가벼운 경량 손수레를 제공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마을의 기관이나 상점을 찾아가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 광고를 수주해옵니다. 수주한 광고를 손수레에 부착하는데 폐휴지 수고 노인은 손수레를 끌고 본래의 생업을 잇는 동시에 광고 활동을 펼쳐서 광고비를 수령받습니다. 접경 프로젝트 연계 사업으로 진행한 신혼고의 끌림 사업은 2021년에는 3개의 팀을 구성하여 광고를 수주하는 한편 참가자의 이름을 광고판에 부착하는 펀딩을 마을 사람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담던 접경 프로젝트 기자단 활동이 끌림과 어울림으로 전이되었고 그 가운데 학생과 시민 조직이 연대하여 권력 나눔을 실천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쯤에서 2019년도 시작한 동화책 제작 소식도 들려줘야겠군요. 2021년 현재 신혼고 학생들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판 다국어 동화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대상을 다문화 이주 노동자의 아동으로 확장한 것이죠. 40명의 아동으로 시작했던 모두가 나누는 더 나은 미래 프로젝트는 지금 100명의 아동, 4개의 지역 아동센터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강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는 마을과 함께 연대했을 때 교육적 존재감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민이 성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내는 것이죠. 지난 2년간 인천 신혼고 학생들이 펼친 접경 프로젝트는 학교와 학생, 마을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인간은 시공간이라는 조건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면서 신체를 통해 어떤 경험을 한다. 마을은 세계를 구할 수 있다. 캐나다 교육학자 마넨과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전해드리면서 저의 생각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